셀트리온, 휴미라 복제약, 유플라이마, 네달, 스페인 등 출시. 드디어 유플라이마가 6월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4조 5천억 원 유럽 시장 진입. 연내 70% 이상의 유럽 시장에 선보일 것. 다음 달 스페인 등 6개국에서 출시를 하고요. 독일과 프랑스, 차례로 이탈리아까지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유플라이마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레케노라주가 지금 캐나다에 신청했다는, 약물 신청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보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레그담비밥 5월 21일 신청. 그쵸? 이제 캐나다에서도 소식이 들려올 수 있겠죠? 오늘 방송 제목은 셀트리온 가지고 있으면 돈 법니다. 분명히 시간을 두면 반드시 돈 아주 많이 벌어다 줄 겁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제가 예전에 최근에도 이런 말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회사 좋은 거 다 안다. 그리고 자꾸 주위에서 오래 보유하고 싶은데 주가의 흐름도 더디고 말이 너무 많고 노이즈가 많다. 장기 투자하기 참 힘들다. 결국 종합해 보면 단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회사에 대한 강력한 확신.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믿으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반드시 증명합니다. 셀트의 역사가 증명해 왔습니다. 예전 삼성전자도 수많은 노이즈를 뚫고 지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셀트리온의 본질적인 경쟁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실적이 계속 성장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동행하셔도 됩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돼 왔어요. 기업이 성장한다는 게 연평균 10%, 20%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최소 30% 이상 성장하는 회사를 저는 성장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근데 조단위 회사에서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셀트리온에게는 이 30%의 숫자가 아마도 훨씬 더 큰 폭의 성장을 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유플라이마가 곧 출격한다고 우리가 확인을 했죠. 램시마 SC의 폭발적인 성장을 확인하고 갈까요? 유플라이마 유럽 시장을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은 20조, 여기도 이제 추후 점령하러 갈 겁니다. 미국 시장 무척 중요하죠. 우리에게 유럽을 먼저 출시하는데 4.5조의 시장. 여기에 오리지널 1개, 바로 에피의 휴미라, 그리고 5개의 바이오 시밀러가 있습니다. 처방량 기준 6대4, 매출액 기준 8대2, 9대1, 요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데 셀트리온의 바로 유플라이마가 왜 이 시장을 결국은 빠르게 접수하냐,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고농도 휴미라, 고농도 유플라이마, 고농도로 출시를 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저농도 근방에서 출시를 하겠죠. 그런데 이 이유를 안 쓸 이유가 있을까요? 이 한 가지로 귀결이 되며, 두 번째, 제품 경쟁력이 기존 고농도와 대비해서 통증도 덜합니다. 덜 아파. SG형을 집에서 직접 주사를 하는데 아프지가 않아. 근데 가격도 싸. 거기다가 주사 바늘도 작아. 그러면 오리지널이 밀리는데 이 바이오 시밀러 근방에서 가격이 나올 텐데 이게 되겠습니까? 또는 오리지널이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 다 결국 접수할 수밖에 없다. 시차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느냐, 이 부분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고로 셀트리온의 실적 성장은 반드시 확인될 겁니다. 그 다음 램시마 SC의 경쟁력을 보고 갈까요? 램시마 SC 3대 자가면역 질환, 레미케이드, 휴미라, 엠브럴, 이 세 가지 의약품이 있죠. 이 중 레미케이드를 포함해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약품의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했던 바로 램시마가 탄생을 했고, 이 램시마의 최초 SC형인 램시마 SC의 성장하는 원년이 되는 2021년입니다. 그런데 이 램시마 SC가 무려 2038년까지 특허로 보호가 되어 있어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데 이 램시마 SC 하나만 갖고도 연매출 10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달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서로 5조, 6조, 7조, 8조 의약품 하나만 갖고도 도달할 수 있다. 대단한 파괴력을 가진다는 거죠. 왜?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출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바이오 베터입니다. 유럽에서는 램시마는 하나의 브랜드이며 셀트리온의 이미지와 브랜드 인지도, 기업 경쟁력은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항체 바이오 시밀러. 유럽에서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 유럽발 재정 위기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그런 선호도는 무척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램시마 SC, 램시마 이런 부분들이 더더욱 기대가 되고 있으며 내년에 2022년도에 미국에서 신약으로 출시하게 된다면 얼마나 또 하나의 셀트리온의 파괴력 있는 라인업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램시마 SC를 보게 되면 이 레미킬이하고요. 이 램시마는 정맥주 사용이잖아요. 여기는 SC 제형 자체가 없어. 결국 그대로 침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맥주 사용 투하할 필요가 없이 SC 제형을 바로 투입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죠. 빠르게 결국 시장을 침투할 수 있으면서 더 커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휴미라와 엠브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휴미라하고 엠브럴은 이 항체라는 거는요, 이 시장에 램시마 SC가 또 침투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휴미라하고 엠브럴은 SC 제형이에요. 이 둘 간의 교차 투여밖에 안 됐어요. 그 이유가 항체를 투여하게 되면 내성이 생기는데, 그런데 얘가 SC 제형이라서 결국 이 시장에도 투여할 수 있다. 무척 이 세 가지가 비슷하거든요. 이 자가면역 질환 시장이, TNF 알파 억제제 시장이 무척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침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 이 두 가지에서도 안 되면 이제 2차 치료제, 3차 치료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 스텔라라나 오렌시아. 스텔라라는 우리가 하죠 이제. 그리고 오렌시아도 우리가 연관이 있죠. 브리스톨 마이어스켑의 CM으로 첫 제품이 바로 오렌시아였습니다. 어쨌든 램시마 SC 하나만 갖고도 셀트리온의 폭발적인 성장력은 무척이나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레키노나 임상 3상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그 결과물에 대한 소식을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전에 부산 의료원에서 탁월한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을 넘어서 이제 캐나다, 중동, 아랍권 추가적으로 소식이 계속 들려오겠죠. 레키노라 하나만을 위해서 셀트리온의 가장 큰 공장인 송도의 1공장을 24시간 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반드시 우리에게 실적으로서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SC 제형과 ADC, 셀트리온의 이 독보적인 플랫폼 기술력, 이 SC 제형 하나만 갖고도 굉장히 무서운 기술이에요. 이 램시마가 2038년까지 특허로 보호를 했지만 이게 새로 나오는 항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장을 할 수 있다. 앞으로 지금 항체 6개죠? 그런데 라인업이 계속 하나씩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유플라이마는 바이오 시밀러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미리 고농도 휴미라, 에피의 휴미라가 SC제형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램시마처럼 세계 최초로 SC제형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신약입니다. 신약. 그래서 유럽에서 바이오 베터로 허가를 받았지만 앞으로 SC제형이 없는 항체 의약품에는 얘가 신약과 바이오 베터로서 뻗어나갈 수가 있다. 신약의 부가가치로서 무척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알테오젠에 우리가 시총을 한번 보고 갈게요. 얘네가 SC 제형으로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SC 제형 기술 하나만 갖고도 무척 시가총액 3조 원에 달합니다. 거의. 대단한 거죠. 물론 얘네가 SC 제형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기술력이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인정해 주는 건 SC 제형이죠. 자, 손익계산서 한번 보고 갈까요? 매출액 고작 100억대예요. 그런데 이 가치를 3조 가까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셀트리온의 SC제형이 다시 한번 재부각될 날을 우리는 또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알토젠을 조금 더 언급을 하면 손익계산서인데요. 매출액이 100억대인데 400억 성장을 폭발적으로 하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아직 적자에서 이제 흑자 전환합니다. 조금 있으면. 왜? 이제 막 투자가 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얼마나 부가가치가 다른 바이오 기업들과 탁월한 차이를 보이는지 한눈에 드러나죠. 그런데 시가총액에 대한 규모는 3조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셀트리온의 ADC 협력 강화한다. 차세대 항암제. 최근에 ADC에 대한 지분 투자 그리고 투자를 확대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죠. ADC 치료제 시장 2026년 28조 원 규모로 성장한다. 시장 규모가 뭐 30조 이런 말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길리어드가 이뮤노메딕스를요 25조 원에 인수를 했어요. 시장 규모가 30조 25조라면 얘는 25조에 인수하겠습니까? 앞으로 이 ADC 시장만 해도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죠. ADC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고 가면은요, ADC가 항체랑 케미칼을 융곡판, 항체와 케미칼의 접합체라고 하죠. 항체 약물 결합체. 항체가 하는 일이 뭐죠? 항원까지 정확하게 도달해야 되죠. 항원이라 하면 위가 될 수도 있고 대장이 될 수가 있고 직장이 될 수가 있고 유방이 될 수가 있고 위치가 다르겠죠. 허나 이 항체도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확하게 항원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사실 중화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 레케노라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경쟁력이 탁월하죠. 자, 잠깐 기사를 보고 가면 우리가 변이에 대한 이 중화 능력 또한 탁월하죠. 보이시죠?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케노라, 뉴욕, 나이지리아,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도 중화능 확인. 이 항체 자체적으로의 이 효능과 이 경쟁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결국 항원의 그 위치까지 정확하게 가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로 항체 치료제로 예를 들면 릴리나 리제네로는 칵테일 항체 두 가지 항체만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코 레케노라가 더 뛰어나면 뛰어났지 이 변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우리는 눈으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셀트리온의 기술 경쟁력은 무척 뛰어나다고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셀트리온의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경쟁력,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 연구개발 능력이 바로 세계 최강이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언급을 드렸던 그 부분이죠. 생산 캐파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1공장 10만, 2공장 9만, 3공장 6만,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확장되는 상태에 있고 임상, 레케노라 개발할 때 직원들이 목숨 걸고 가서 임상 결과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직원들 없어요. 앞으로도 만나기 힘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판 능력 계속 확대가 되고 있죠. 뭐 특허나 허가 부분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질적인 경쟁력이 결국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좋은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정말 강력한,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떡볶이 장사로 이 주식 투자를 비유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은 주가를 반영한다라고 해서 조금 설명을 쉽게 했던 것 같은데 이 떡볶이 장사를 3명이서 한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이게 법인으로 이해하자고요. 그래서 주식이 딱 3장밖에 없어. 이 3장은 기업이 이익이 났을 때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 하나, 그리고 기업이 망했을 때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 하나, 그리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하나. 이 주식이 딱 3장밖에 없었다. 떡볶이 장사를 해서 1년 동안 1,000만 원을 벌었던 거야. 근데 얘가 계속 연구개발을 해서 떡볶이 맛이 맛있어지는 거야. 포장 기술도 좋아지고 계속 이제 좀 성장을 해서 1년이나 2년 이후에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늘었어요. 그러면 이 주식 3장이 바로 같은 3장이겠습니까? 천양지 차이죠? 이 3장은 1,000만 원 벌 때랑
3천만 원 벌 때랑 4천만 원 벌 때랑의 이 세 장 값어치는 천양지 차이라고 하겠죠.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이게 권리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드시 시차를 두고 주가를 반영합니다. 서정진 회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존경이라는 말은 저는 절대 쉽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그 존경하는 기업인이 정말 이 세 손가락, 이 두세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업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행동해왔던 궤적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점이죠. 그리고 제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성도 쉽게 변하지 않죠. 최근에 서 회장님이 참 많이 까이셨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너하고 최대 주주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장기간 동행하겠습니까? 서 회장님이 가끔씩 이런 말씀 하시죠. 믿어보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예전엔 이런 말까지 했었죠. 거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죠. 왜? 셀트리온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변하지 않는 진실은 서 회장님은 그리고 셀트리온은 시차를 두고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분명히 증명돼 왔어요.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이렇게 말하면 좀 유치한데, 서정진 회장님이 그리고 셀트리온이 제 마음속에는 넘버원 투자 기업이에요. 근데 두 번째 기업이 있거든요. 에코프로 비움이라는 기업이에요. 2차전지 관련 기업인데, 제가 여기 그룹에, 에코프로 그룹의 이동채 회장님을 두 번째로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정말 훌륭한 기업이에요. 셀트리온 다음으로. 근데 여기 서정진 회장님과 이동채 회장님의 닮은 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셀트리온의 모토와 닮았습니다. 첫 번째, 크게 한번 망해봤어요. 그리고 비전공자예요. 이 이동채 회장님이 회계사 출신이에요. IMF 이전에 정말 큰 빌딩과 크게 성공하셨는데 이걸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 사업으로 다 날리고 빚 몇십억을 날리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대전으로 가서 대전 과학자들과 사업을 시작을 하죠. 신뢰는 잃지 않아서. 여기서 깨달은 게 있으시죠? 서정진 회장님도 비전공자입니다. 그쵸? 5천만 원 갖고 딸랑 시작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은 게 뭐죠? 직선이 아닌 곡선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결국 시행착오의 횟수를 나중에 줄여나가겠죠? 그러면서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이 똑같은 점이 또 뭔지 아세요? 이동채 회장님도 이 대학교, 고등학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끊임없는 강연을 다닙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동채 회장님이라고 하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말 많은 이 강연을 다니시거든요. 서정진 회장님도 그 돈도 안 되는 그 오지랖 넓게 끊임없이 강연을 다니시죠. 닮았어요. 그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두들의 특징 뭐죠? 왜? 사람을 중시한 이 직원. 결국 비전공자가 지금 에코프로 BM은 전문 경영인을 가지고 있어요. 비전공자가 이 에코프로 그룹의 회장님으로 성공했다는 그런 부분,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는 부분, 잠깐 기사 하나 보고 갈게요. 대기업도 줄 세우는 양극재 건물 에코프로. 여기 회장님이에요. 그쵸? 포항에 총 1.7조 투자, 양극재 시스템 건설, 파이프라인 연결로 생산 효율 및 가격 경쟁력 극대화. 이동채 회장, 인재가 힘, 복지 역량 강화, 과감한 투자. 2차전지에서 양극재가 부가가치에서 무척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주행 거리부터 해서, 그리고 이 기술력에서 저는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비전공자는 결국 이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직원을 대하는 마인드가 정말 남다릅니다. 저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한테도 저는 존경한다는 말을 하진 않아요. 특히 애플의 스티브 잡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 인류에게 많은 그런 혜택을 주고 갔죠. 퍼스널 컴퓨터, 그리고 아이팟, 그리고 아이폰, 정말 하나하나가 역사적인, 인류에게 엄청난 감동과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4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목에서
탄생을 시켰던 그런 과학자이자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배경에서 태어났는지 사회적인 그런 분들인지 존경한다는 말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는 거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인성도 절대 쉽게 변하지 않죠. 제 방송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진심을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방송하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강조하는 그 원칙, 그 내면의 인프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마지막으로 책에 그 셀트리온 서 회장님이 이 좀 내용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고 마칠게요. 소액주주 손실 1,500만 원을 메워주다. 주총 때마다 주주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귀찮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 보통 주총은 15분 정도로 끝내고 주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주들이 5,000명 정도 온다. 주총 안건에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 질문하려고 오는 것이다. 기관 투자자들은 회사 정보를 얻어간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정보를 줄 기회가 없다. 그런 식이면 불공평한 게임이 될 수 있다. 질의응답을 통해 기관 투자자들에게 준 정보를 개인 투자자에게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주총은 소액 주주들을 위해 하는 것이다. 주주들이 그것을 모두 생중계한다. 사장님들은 아슬아슬한 얘기는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래서 그런지 주주들의 서 회장에 대한 지지가 절대적이라는 소문이다. 팬덤이 아이돌에 버금할 정도로 열광적이라고 하던데, 공매도 세력과 싸울 때 한 주주가 편지를 보내왔다. 목욕탕에서 때미는 일을 하는데 1,500만 원으로 셀트리온 주식을 샀다가 깡통이 됐다는 거야. 그 돈이 딸의 결혼 자금이었고 더는 살 낙이 없어졌다고 하더라. 이게 깡통이 됐다고 한다면 이게 조금 빚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쵸? 그 말 중 마지막 부분에 느낌이 이상했다.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 바로 그 양반을 찾아갔다. 미안하다고 하고 내 돈으로 1,500만 원을 줬다. 그 사람이 꿔주는 것으로 해달라. 나중에 갚겠다라고 하더라. 그러라고 했다. 그리고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 일이 소액주주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소액주들이 나하고 상의하고 투자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금이 삶의 전부 또는 전 재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가 공매도 세력으로부터 주주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기업이 해야 한다.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한 정보를 주고 선수들과 공매도 세력과 싸워서 잃지 않게 하는 것이다. 공매도 세력과 전쟁하면서 지독하게 고생했다. 언론사 IR 투자 설명회에서 공매도 세력과 싸울 때 어떻게 이기느냐는 질문이 왔다.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했다. 걔들도 오래 있다 보니 우리 장기 투자와 거의 같아졌다고 했다. 투자자들이 내가 변질됐다고 하더라. 사실 소액주주의 손실을 보존한다는 게 이게 지금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것 또한 또 한 번 해주면 계속 나도 해줘, 다른 사람도 해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해주기도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 서 회장님에 대해서 최근에 좀 이렇게 말씀이 니들이 있는데, 저는 그리고 회사가 서 회장님이 분명히 저는 지금까지 시차를 두고 약속을 지켜왔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은 절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차를 두면 반드시 우리가 그 부분을 눈으로 확인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과 동행하고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심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 의심이 불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기업과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셀트리온은 정말 훌륭한 회사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장기간 동행하기에 무척 우리는 반드시 좋은 결과물로 보답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